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함께하는 닥터백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무릎이 이렇게 굳었지? 조금만 앉아있다 일어나도 다리가 말을 안 듣네? 예전에는 계단쯤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만약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은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진료실에서 매일 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사 선생님, 이제 나이가 있으니 관절이 아픈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꼭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매일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사실 관절은 나이 때문에만 늙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는 하루, 잘못된 자세, 계속 앉아있는 생활. 이런 작은 습관들이 관절을 나이보다 훨씬 빨리 늙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 전 76세 김영수 어르신께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앉으시자마자 한숨부터 쉬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좋은 약도 먹고 주사도 맞았는데 무릎이 계속 불편합니다. 이제는 시장 한 바퀴만 돌아도 다리가 무겁고 손주와 산책도 오래 못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를 묻기보다 먼저 하루 일과를 여쭤보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며 오래 앉아 계셨고 점심을 드신 뒤에도 대부분 의자에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밖에 나가는 날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간이 날 때만 조금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김영수 어르신께 아주 간단한 한 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매일 하루 1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힘들게 땀을 흘리는 것도 아닙니다. 단 1분 동안 무릎과 허벅지를 깨워주는 아주 쉬운 움직임입니다. 처음에는 어르신도 웃으셨습니다. 겨우 1분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몇 주 뒤 다시 진료실을 찾으셨을 때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신기하게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편해졌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도 예전보다 덜 불안합니다. 물론 하루 1분이 기적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한 작은 습관은 몸을 조금씩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진료실에서 가장 크게 느낀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건강은 특별한 비법보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는 하루 1분 관절 회복 습관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싼 운동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헬스장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댓글에 시작 2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앞으로의 10년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왜 하루 1분의 움직임이 무릎과 관절 건강을 바꾸는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부터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운동은 오래 해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운동은 적어도 1시간은 해야 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시간 운동하고 나머지 시간은 계속 앉아 있는 것보다 하루에 단 1분이라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더 큰 차이를 만드는 경우를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봅니다. 진료실에서 매일 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의자에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텔레비전을 보시고 신문을 읽으시고 식사를 마친 뒤에도 계속 앉아 계십니다. 그러다 갑자기 일어나려고 하면 무릎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이고 하는 소리가 먼저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몸은 움직일수록 살아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오래 움직이지 않으면 몸은 점점 쉬는 상태에 익숙해집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약해지는 근육 가운데 하나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허벅지 근육은 무릎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보호자입니다. 근육이 튼튼하면 걸을 때 생기는 충격을 먼저 받아줍니다. 하지만 근육이 약해지면 그 충격은 그대로 무릎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무릎만 보지 마십시오. 허벅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통증이 생기면 무릎만 주무르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허벅지 근육을 조금씩 깨워주는 것이 무릎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몸은 갑자기 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거의 움직이지 않다가 갑자기 2시간씩 등산을 하거나 한꺼번에 많은 운동을 시작하면 몸은 오히려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고 며칠 뒤 더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문제는 운동이 아니라 너무 갑작스럽게 시작한 것입니다. 건강은 계단을 오르듯 조금씩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것이 바로 하루 1분입니다. 1분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비가 와도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무릎에 큰 부담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을 바꾸는 것은 특별한 결심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작은 습관입니다. 오늘 1분, 내일도 1분, 그렇게 한 달이 되고, 3달이 되고, 1년이 되면 몸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몇 달 뒤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침에 첫걸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오래 앉아있다 일어나도 덜 뻣뻣합니다. 시장에 다녀와도 예전보다 덜 힘듭니다. 물론 사람마다 건강 상태와 관절의 상태는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꾸준한 움직임이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많은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1분의 움직임은 우리 무릎 안에서 어떤 변화를 만드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어려운 의학 용어 대신 오래된 문경첩과 집의 기둥, 그리고 녹슨 수도관에 비유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제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의사 선생님, 겨우 1분 움직인다고 정말 관절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저는 그때마다 항상 같은 비유를 해드립니다. 무릎을 오래된 대문의 문경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 문은 아주 부드럽게 열립니다. 손가락 하나만 대도 조용히 움직입니다. 하지만 오래된 문은 어떨까요? 며칠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으면 경첩이 점점 굳어집니다. 억지로 열려고 하면 끼익 하는 소리가 나고 움직임도 뻣뻣합니다. 그런데 문을 열기 전에 경첩에 기름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새 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훨씬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무릎도 놀라울 만큼 비슷합니다. 오랫동안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무릎이 굳어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관절은 점점 경직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무릎도 아침마다 깨워줘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오래 앉아 있었다면 잠깐이라도 움직여 주십시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관절액입니다. 저는 관절액을 오래된 기계에 들어가는 윤활유라고 설명드립니다. 윤활유가 충분하면 기계는 조용하고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기름이 오래 마르면 쇠와 쇠가 직접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마찰만 생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모가 점점 심해집니다. 무릎도 같은 원리입니다. 가볍게 움직이는 습관은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허벅지 근육입니다. 저는 허벅지 근육을 오래된 집을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설명드립니다. 집이 오래될수록 기둥이 튼튼해야 합니다.
기둥이 약해지면 지붕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집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도 같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튼튼하면 걸을 때 생기는 충격을 먼저 받아줍니다. 하지만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이 그 부담을 모두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만 치료하려고 하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을 지키려면 허벅지부터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혈액순환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혈관은 오래된 수도관과 같습니다. 새 수도관은 물이 시원하게 흐릅니다. 하지만 오래된 수도관은 안쪽에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물이 천천히 흐르면 집안 곳곳으로 물이 충분히 가지 못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몸 전체가 활기를 잃기 쉽습니다. 반대로 가볍게 몸을 움직이면 몸은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구나 하고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 1분의 움직임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땀이 나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힘든 운동보다 오래 하는 운동이 이깁니다. 매일 1분, 매일 같은 시간, 매일 같은 습관. 이 반복이 결국 몸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진료하며 가장 많이 본 변화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루 1분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 아침에 무릎이 덜 굳습니다. 일어날 때 훨씬 편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변화의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움직임은 누구에게나 건강한 생활 습관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나도 오늘부터 1분은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댓글에 건강 2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관절을 위해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관절을 더 빨리 늙게 만드는 습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말리는 잘못된 운동 습관 5가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말리는 운동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십니다. 그 마음은 정말 훌륭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운동 방법이 잘못되어 오히려 무릎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경우를 저는 매일 진료실에서 봅니다. 첫 번째는 아프면 더 많이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의사 선생님, 무릎이 아프지만 참고 매일 2시간씩 걸었습니다. 아파도 계속 써야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적절한 움직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통증을 참고 계속 무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릎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 채 계속 부담을 주면 몸은 더 지치게 됩니다.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통증은 몸이 쉬어달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운동을 한꺼번에 오래 하는 습관입니다. 평일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다가 주말에만 2~3시간씩 등산을 하거나 오래 걷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갑자기 많은 운동을 하면 몸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부담을 받게 됩니다. 운동은 저축과 비슷합니다. 조금씩 꾸준히 모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한 번에 몰아서 한다고 건강이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통증을 참으며 운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참고 견디는 삶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관절 건강에서는 참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운동 중 통증이 점점 심해지거나 운동 후에도 오래 지속된다면 몸이 방법을 바꾸라고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참기보다 현재 몸 상태에 맞게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아프니까 아예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역시 자주 보는 모습입니다. 한번 통증이 생기면 무서워서 집안에서도 거의 걷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허벅지 근육이 더 약해지고 관절을 지탱하는 힘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다시 걸으려고 할 때 더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무리하지 말고 그렇다고 완전히 멈추지도 마십시오.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움직임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인터넷 운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짧은 영상만 봐도 수많은 운동 방법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 하나면 관절염 완치, 3일 만에 무릎 회복, 이런 자극적인 제목도 자주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운동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관절 상태도 다르고 근력도 다르고 나이도 다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운동이 나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남의 몸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운동을 하십시오. 얼마 전에도 72세 최정호 어르신이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운동을 하루에 수백 번씩 따라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며칠 뒤부터는 무릎이 붓기 시작했고 계단을 내려갈 때 통증이 훨씬 심해졌습니다. 운동이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따라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건강은 경쟁이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이 움직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오래 건강하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진료하면서 가장 오래 자신의 두 다리로 잘 걸으시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꾸준히 합니다. 몸의 신호를 잘 듣습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습관을 반복합니다. 그것이 결국 10년 뒤의 걸음을 결정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실제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는 하루 1분 관절 회복 루틴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침대 옆에서도 할 수 있고 의자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며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럼 저는 오늘부터 무엇을 하면 될까요? 저는 그때마다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딱 1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그 1분이 앞으로의 10년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1분 운동이라고 하면 힘들고 복잡한 동작을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다릅니다. 무릎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누구나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움직임입니다. 첫 번째는 의자에 앉아 무릎 펴기입니다. 의자의 등을 편안하게 기대고 앉으십시오. 한쪽 다리를 천천히 앞으로 뻗습니다. 끝까지 힘껏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릎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높이까지만 올리십시오. 그 상태에서 5을 천천히 세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5. 그리고 천천히 내립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합니다. 양쪽 5번씩이면 충분합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앞쪽 근육을 부드럽게 깨워 무릎을 지탱하는 힘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의자에 그대로 앉은 상태에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다시 앞으로 밀어보십시오. 천천히 반복합니다. 저는 이 동작을 오래된 수도관에 물을 다시 흐르게 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드립니다.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던 다리에 부드럽게 활력을 주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무릎 굽혔다 펴기입니다. 다리를 조금씩 굽혔다가 다시 천천히 펴보십시오. 절대로 빠르게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부드러움입니다. 몸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는 벽을 이용한 균형 운동입니다. 벽이나 튼튼한 의자를 가볍게 잡고 서십시오. 그리고 한쪽 발을 아주 조금만 들어보십시오. 5초 정도 유지한 뒤 반대쪽도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넘어질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허벅지 마사지입니다. 손바닥으로 허벅지 앞쪽을 무릎에서 위쪽 방향으로 천천히 쓸어 올려 보십시오. 세게 누르지 마십시오. 아기를 쓰다듬듯 부드럽게 하시면 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 동작을 마친 뒤 다리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를 더 부탁드립니다. 운동을 마친 뒤에는 몸의 반응을 살펴보십시오. 오늘은 어땠습니까?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해졌습니까? 아니면 몸이 조금 더 편안해졌습니까? 몸은 항상 우리에게 답을 알려줍니다. 그 신호를 잘 듣는 것이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무릎이 갑자기 심하게 붓거나 열감이 심하거나 가만히 있어도 참기 어려울 정도의 통증이 계속되거나 걷기가 어려울 정도로 통증이 심해진다면 혼자 참지 마시고 반드시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운동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운동은 많이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하는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오늘 1분, 내일도 1분, 그렇게 하루하루 쌓인 시간이 결국 관절 건강을 만드는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저에게도 힘을 보내주시고 오늘 알려드린 1분 루틴은 꼭 메모하시거나 화면을 캡처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배우자나 친구와 함께 실천해 보십시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하면 더 오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제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을 진료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사실, 그리고 평생 자신의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걷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의사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진료실에서 매일 봅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80세가 넘어서도 여행을 다니시고 손주와 공원을 산책하시며 환하게 웃으십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아직 70대인데도 무릎이 아플까봐 외출을 망설이시고 계단 하나도 두려워하십니다. 이 두 분의 차이는 대부분 특별한 약이 아니었습니다. 비싼 건강식품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아주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랫동안 앉아만 있는 습관, 운동을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습관, 통증을 참고 계속 무리하는 습관,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습관, 그리고 하루 1분조차 자신을 위해 투자하지 않는 습관. 이런 작은 행동들은 하루아침에 큰 문제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그 차이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오늘부터 단 1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다리를 한번 펴보십시오. 의자에 앉아 허벅지 근육을 천천히 깨워 보십시오. 발목을 부드럽게 움직여 보십시오. 잠깐이라도 몸을 일으켜 걸어 보십시오. 이런 작은 움직임이 쌓이면 몸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몇 달 뒤 저를 다시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의사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시장에 다녀와도 예전처럼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손주와 산책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변화의 속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움직임이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생활 습관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이는 병이 아닙니다. 나이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신 훈장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탓하기보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이 평생의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알려드린 하루 1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짧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1분이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여러분의 걸음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부모님, 배우자, 형제, 자매, 친구 가운데 무릎 통증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함께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그 숫자는 오늘부터 하루 1분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여러분의 소중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닥터백과 함께 해주십시오. 앞으로도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쉽고 믿을 수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건강하고,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도 자신의 두 다리로 힘차게 걸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